신진사는 운동 전문가 과정, 이제 근막 그 끝없는 여정. 책 모두 준비하셨나요? 책? 음. 항상 이렇게 좀 어렵고 남들 안 보는 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같이 읽자고 강요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공부하고 나면 다들 어떻죠? 뿌듯하죠? 그리고 내가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워요, 저도. 어?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했던 책 또 하고 싶지, 새로운 책 하고 싶겠어요? 원래 했던 책 그냥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이게 봤던 책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매번 새로우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그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요번엔 좀 무리가 되지만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잘 아시는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근막 시스템의 기능의 과학 저자이신 칼라 스테코. 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근데 어쨌건 이 책 안에 많은 근막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대가들이 다 들어 계시고요. 거의 논문을 이렇게 리뷰한 그런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음, 차근차근 볼 텐데, 일단 깜짝 놀라셨죠? 우리 문신혜 선생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신혜 선생님 어디 갔어? 어, 지금 예전에 이걸 올려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거를 눈여겨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이퍼 모빌리티, 과가동성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본인이 사셨죠. 문신혜 선생님, 그렇죠? 근데 네. 지난, 요번, 어, 제가 이번에 부스 나갔던 일요일에 거기서 주제가, 어, 발목 불안정성과 여성 건강.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지니킴 선생의 그 비뇨기 쪽 여성 골반기저 장애 쪽으로 발표를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니킴 선생한테 하이퍼 모빌리티에 대한 자료를 다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랑은 예전부터 그 하이퍼 모빌리티, 과가동성, 관절 과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찬스다. 알려야 된다. 자료를 다 드렸고 우리 지희가 했던 그 제가 조금 전에 단톡방에 공유 드렸죠. 그 내용을 음, 드렸더니 이번 발표 때 마지막에 그거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그 안내까지도 해주셨어요. 지금 윤예진 선생님은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잠깐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쭉 나가다 보면 과가동성, 과가동성 스펙트럼 장애 및 과가동성 엘러스달러스 증후군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파트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우리 문신 선생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문신 선생님 본인 글을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멋져지는 게 참 뿌듯해. 자식 키우는 것 같아. 어떤 부분, 요거, 동작할 때 밑에 쓴 거요? 요거 댓글. 그거. 잠깐만요. 동작한 때 밑에 쓴 거부터 볼까? 근데, 그게 아니요. 더 낫겠다. 그치? 그게 맞아. 음. 그리고 높낮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어깨뼈 움직임에서 좀 덜컥거려. 지금 손가락 과가동으로 지금 이거 안 낀 거죠? 손가락 보조기. 안 낀 거예요, 안 낀 거. 이걸 끼니까 좋았잖아. 그쵸? 이거 안 끼고 한 거.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엄마, 물리치료사. 등판 원래 이랬어, 자기? 난 자기 등판을 기억하거든? 아니에요. 이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운동을 통한 섬유화 세포의 적절한 자극은 건강한 주름과 미끄러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막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중에서. 메이튼 스코어 5점 이상 하이퍼 모바일한 나는 학창 시절 철봉에서 턱걸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윗몸 일으키기, 두 다리 들어 올리기는 더 못했다.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 연습 중에 시끄러운 와중에도 꾸벅 졸고 있는 나를 신기해하신 선생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피아노 학원에서도 연습하다가 피아노에 엎드려서 잤다. 중고등학교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어깨가 너무 아파 친구랑 한의원 가서 침을 맞기도 했다.
그땐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2021년 엄마들의 몸 공부 순천 북토크에서 임성원 박사님을 다시 만나서 인스타에 글을 올리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조금씩 꾸준히. 내가 한 것이라고는 웨빙밴드랑 조금 친해진 거? 선생님 지금 며칠째 올리고 750, 지금 한 730일 정도 됐을까요? 730일 정도? 그게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 목 부위 터미누스 스트레치 정도. 그걸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림프순환 운동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근막 건강 운동법이라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 만뇌가 됐잖아요. 느껴야 알고, 알아야 느끼고.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 댓글을 남겼어요. 음, 베이튼 테스트,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는 네, 본인이 알아차리고 이제 뭐해? 광주여대에서 논문을 쓰고 있죠. 하이퍼 모빌리티 과가동성에 대해서. 잠깐만 네. 미안. 과가동성이랑 불안정성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관절이 과가동하다 그래서 무조건 불안정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무조건 과가동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과가동인 사람들이 관절 불안정성을 갖기는 쉽죠. 음, 이제 읽어봐 주세요. 베이튼 테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과가동성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여학생들, 네,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본인이 유한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엄지손가락을 이쪽 에스펙 면에다 붙이는 거를, 너는 돼?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되는 애들이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신경 증상 설문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연관성을 확인해보는 과정 중이긴 해요. 저도 대학생 때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지나 격동의 시간을 보내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더랬죠. 지금이라도 제 몸에 대한 이해와 관리법을 아니 다행인데 과거 동안 여성이 더 아프고 힘들기 전에 국가 차원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네, 글이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근마 이쪽에서 이제 이걸 차근차근 공부를 할 텐데, 여기 보면 목의 근막, 뭐 흉유촉막 이런 거는 아주 요즘에 이제 흔하고, 내장 근막, 그리고 횡격막, 두개골의 촉진의 공간에 맞고죠. 뭐 골반기저 근막. 왜 선전선후의 이 책을 선택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신체 내부 수용 감각,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통증, 통각, 음, 근막의 생리학들, 그리고 관련 질환들, 그리고 치료법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선생님들 동기유발하는 거를 우선으로 봐요. 우리 림프 할 때 봤던 방광경, 이쪽이 안 좋으면, 방광경, 이쪽이 안 좋으면, 이게 안구근막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시각 관련 경혈점으로 볼 수 있다. 음, 일요일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오, 그래, 그래, 그래. 오전에 발목 불안정성이랑 그 시각 훈련이랑 막 발표했던 거 기억이 나네. 이거 봅시다. 이거 우리 교재거든요. 요 부분만 보세요. 누가 읽어봐 줄까? 강선전 선생님, 이거 읽어봐 주실래요? 두개골의 이 부분. 두개골의 심부 두피 근막은 전방 각막 모양체 가장자리에서 시신경 입구까지 안구의 구조를 둘러싸고 두개골을 통해 경막과 연속되는 안구 근막과 이어진다. 긴장을 재분배하며 눈 근육과 함께 작용한다. 봅시다. 일요일에 강의 같이 들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우리 예림님은 강의 열심히 들으셨을 것 같고 정혜나 선생님 이 파트 앞부분 들었죠? 들었나? 시각 관련해서? 홍주현 선생님 기억하죠? 그쵸? 그 발표한 것 중에 발목 불안정성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각 훈련으로 어, 발목 불안정성 있으신 분들의 균형 뭐 이런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나 봐요. 제가 좀 늦게 가서 그거 못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얘기할 때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기계적 수용 감각, 뭐, 소마토 센소리, 뭐, 이런 쪽, 뉴로, 뭐라고 했더라?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못해서 서로 질문, 정리 좀 해달라고 교수들이 서로, 그러다가 그냥 스스로 자폭했죠. 그러면서 그냥 시각은 엄연한 외수용 감각이에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외수용 감각이에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고유수용 감각, 기계적 감각, 메케노 레셉터, 그리고 또 뭐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이건 뭐죠? 내수용 감각. 내 몸의 내부에서의 감각이에요. 이게 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왜 수용 감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장애인 해버려요. 안경을 낀다든지 보청기를 낀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뭔가 장애가 있다고 하고 고쳐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근데 뇌 수용 감각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음? 뇌 수용 감각이 뭔지조차도 몰라.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 수용 감각은 특히 어디에 있다? 근막에 있다. 근막 슬라이드 존에 뇌 수용 감각의 수용체가 있고 그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 감각신경이고 어디로 가요? 결국에 종착지는 뇌예요. 거기에서 누구와 인테그레이션을 하죠? 외수용 감각들과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하는 곳이에요. 뇌는. 실시간 리얼타임, 지금 외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경험과 비교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뭘 하죠? 그 느낀 걸 가지고 뭘 하죠? 대응을 할 뭔가를 작전을 짠 거를 실행을 하죠. 그게 뭐죠? 그 전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감정. 그쵸? 그리고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막이 유착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막. 근데 근막이 도대체 또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정의를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아니에요. 아까 문신혜 선생님이 그림을 올려준 게 있으니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피하 조직의 구성 이 부분에서 표피 이건 굉장히 이 위에 덮고 있는 게 각질층이고 굉장히 방어를 엄청 잘하는 조직입니다. 표피 그 밑에 진피 있고요. 요거 노란 애들이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선생님들 우리의 지방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방이 빠지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요. 몸폭 패이고, 예, 이거 마라톤 하고 막 다이어트 엄청 한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지방이 빠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누가 망가져요? 인대가 망가져. 피부 지지띠와 그리고 여기 피표층 지방조직 이렇게 돼 있죠. 이 피부인대가 늘어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유 수유한 후에 엄마 가슴 쪼그라지는 거. 코파인대. 다시 원상복귀 안 됩니다. 인대는 한번 늘어나면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스 요법을 쓰는 것. RICE. Rest, Icing, Compression, Elevation. 그쵸? 근데 요즘엔 염증이 치유 과정이기에 염증 과정을 더 촉진하기 위해 아이싱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24에서 48시간 아이싱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 부어버리면 인대가
너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기 때문이죠. 음. 요 인대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누구라고? 표층근막. 그 밑에 또 뭐 있어? 지방. 그리고 얘네들이 좀 느슨하다 그랬죠? 심층근막. 그 밑에 있는 게 근육이고요.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게 무슨 근막? 그게 바로 근육근막이에요. 근육근막. 근육근막. 여기 보면 근육근막의 일반적 해부학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근육 파시클, 근육 줄기 하나하나를 감싸는 게 근내막, 엔도미시움. 한 번 더 감싸는 게 근주막, 페리미시움. 그 겉을 싸는 게 에피미시움. 이게 좀 질겨. 얘가 뼈에 가서 붙는 게 텐던. 그리고 이 엔도미시움, 에피미시움 사이에 페리미시움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근주막. 고원저리의 금방추. 금방추는 어떻게 얘네들이 잘 늘어나지는 감각에 의해서 건강하게 근육 수축의 타이밍을 조절해 준다. 좀 정신 나갈 것 같죠?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얘네들이 타이밍을 잘 맞춘 이게 바로 고유수영 감각이고요. 이 고유수영 감각이 좋아야 뭐하다? 기능이 좋다. 퍼포먼스 수행을 좋게 한다. 그러면 이 고유수영 감각을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근막이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해왔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화딱질 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강의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나보고 조용히 하래. 질문을 하래. 응, 다 아는 사람들이야. X 자식들. 어, 아는 애들이야. 니네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니? 욕을 했어요. 어. 이게 근막이요.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10년 전부터 제가 이게 다 근막강이라는 건 이해하세요? 근막이 잘 비틀어지고 짜지고 스펀지처럼 그래야 물이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치죠. 이게 비틀림. 스트레치 과정에서 림프관이 열립니다. 그래야 청소가 되는 거고요. MLD 한다고 림프순환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 본인들도 알아요. MLD로 안 된다는 거. 응?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본인이 돈과 시간을 공을 들이잖아요. 다른 거는 좀 차단을 하고 그거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위치에서 올라가고 싶은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해요, 인간들은. 자꾸 다른 걸 보면 어떻게 되죠?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만 죽어라고 파야 인정이 되고 거기에서 그 위에서 자기가 뭔가 되고 싶다라는 그걸 안전감이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지. 절대 안전하지 않죠. 왜? 세상은 결국에 진리는 밝혀지거든요. 근막을 모르고는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경? 신경도 근막이 망가지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합니까? 선생님, 결국에는 근막이에요, 근막. 그러면, 그러면 결론은 뭐죠? 근막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막이 건강하려면 움직여줘야 돼요. 그것도 스스로. 수동적으로 뭔가가 당해지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스스로의 움직임이 빠진 것은요, 그건 치료를 하다 만 거예요. 일상에서 본인의 생활에서 그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움직임이 되게끔 교육시키는 것이 치료실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운동센터에서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치료 회복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냥 공통 언어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외수용 감각과 내수용 감각이 뇌로 간다 그랬죠? 여기에서 신경 동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명료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신경 동기화가 되지 못할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나를 그냥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신항상성 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알로스테이시스, 신항상성 보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값이에요. 이게 커지면 자꾸 증상이 올라옵니다. 못 살겠다,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증상으로 신호를 보내요, 내 몸은. 나 좀 살려달라고. 내 공간이 너무 좁아. 일을 할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돼. 제발 좀 알아차려줘.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내 몸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수용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바디 리패터닝 트라우마 치유 요가 프로그램 같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수용 감각을 차단하고 사냐면 그 인생이 트라우마 자체인 사람들. 엄한 부모.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싸우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다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잠잠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햇버님은 반대죠. 음. 그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가 꼭 참고 나의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걸 뭐라 하면 fawn response라고 그래요. 눈치 보기 작전이에요. 내가 아주 극단적인 아주 못된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 아니고 못된 부모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나는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내 스스로 만들어. 지금 환경은 아주 안전한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나한테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감각을 차단해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또 극단적인 예를 제가 그 방에서 예를 든 게 소피 마르소 나오는 007 영화. 저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납치해간 범인을 사랑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협상금을 안 줬어,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거기서 살아야 돼. 그 납치범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안전한 거야. 로 바꿔야죠. 전환을 해야죠. 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거 뭐냐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거든. 우리가 턱을, 응? 똥꼬를 막 조이는 거, 손을 오그리는 거, 발가락을 오그리는 거, 이런 어깨가 막 솟는 거, 이런 패턴이 내가 일부러 하나요? 그리고 막 얼굴을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율신경계의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도 없고요. 자기 돌봄이 안 되고요. 상호 돌봄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거꾸로 상호 돌봄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좋은 부모에게 잘 양육 받으신 분들은 상호 조절이 잘 된 분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아주 높대요. 근데 희소식은 설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알아차림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자기 돌봄, 상호 돌봄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매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우쭈쭈쭈? 왜 아이를 스포일하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우쭈쭈쭈는 너 죽어라 죽어라. 내 아이를 아주 무능력하게 키우고 싶으면
애한테 비유 맞추고 사는 거야. 충분히 좋은 엄마, 위니콧, 정신분석학자가 쓰신 책을 그래서 엄마들한테 많이 추천을 했어요. 아이가 불편해할 때 거기에 반응해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 엄마란. 우리 치료사도 마찬가지, 운동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게 아닌 알고 있음. 네가 지금 불편하구나. 응? 보통 애가 빽빽 울면 엄마들은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날아가잖아요. 응? 그게 최고의 육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화장실에 가서도 똥도 제대로 못 넣잖아요. 그게 훌륭한 육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라는 책을 썼었던 거고,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치료사들도 마찬가지다. 운동 지도자들, 요가 선생님들, 왜 번아웃이 오느냐. 내가 나를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눈치만 보고 내 고객, 그 사람한테 너무나 이 감정이 이게 돌봄을 잘함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호 돌봄 조절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의도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외롭죠.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맨날 나의 고객은 나한테 뭐라고 컴플레인하고 수업 끊어버리고,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이건 엄청난 충격. 이게 바로 트라우마거든요. 상처받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의료진, 의사들은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죠. 감정이 입됐다가 큰일 나죠. 수술을 못하는 거. 자기 가족 수술 못하는 거 알죠? 어. 그러니 항상 감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아웃 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자연을 찾고 뭔가를 자꾸 느끼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일이라는 곳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에 더욱 많이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다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수형 감각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내수형 감각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런 사람들이 뭘로 간다? 감정 표현 불능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섬유근육통, 골반기저장애 대부분 환자들도 이쪽에 분류가 된다라고 이 근막책에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음, 여기 골반기저 근막 파트를 꼭 읽어보세요. 우리 산전산후방이니까 그쪽 완전 너무 명쾌합니다. 이 책에서 골반기저 근막 쪽 보시면 이거 그 방광경 발로 갔는데 이게 시각과 관련된다고. 음, 근막 치료라는 거죠. 침 넣는 게 웰빙 밴드는 어떤 효과? 이 근막 슬라이딩 존에 이렇게 해서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으로 침처럼 이렇게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뭔가 침과 같은 역할을 해주네. 그래서 한의사 그리고 우리 김태현 선생님 중의학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 요거 잠깐 얘기할게요. 두개골의 심부 두피근막. 용어가 너무 어렵죠. 두개골, 우리 머리뼈예요, 머리뼈. 머리뼈, 머리뼈. 심부에 있는 두피근막은 앞쪽에 있는 각막, 우리 안구, 눈 싸고 있는 각막. 게 모양체가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우리. 응? 가장자리에서 시신경 입구까지 안구의 구조를 둘러싸고 두개골을 통해 경막이 뭐예요? 듀라마타죠. 뇌를 싸고 있는 근막 같은 존재예요. 듀라마타. 이 후두하근 쪽이 마이오듀랄 브릿지. 그래서 우리 근막과
뇌를 싸는 경막이 만나는 접점.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경막은 뇌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했어요. 이 경막과 연속된데 누가? 이걸 싸고 있는 안구근막이. 그래서 긴장을 재분비해서 눈 근육과 함께 작용한다. 선생님, 눈 운동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구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구 운동 관련된 뇌신경 몇 번 외워야 합니다. 뇌신경 12쌍 중에 안구 운동, 안구 운동을 잘하면, 안구 운동을 잘하면, 어, 발도 좋아질까? 모르죠. 해봐. 그리고 그걸로 논문 써봐.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거는 여기 다 있잖아. 근데 너무나 생뚱맞죠? 눈, 안구 운동, 시선, 위로 5번, 옆으로. 이걸 머리 움직임이라 하는 게 전정안구 트레이닝인데, 귀 속에 있는 전정계. 이게 넘어지지 않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쓴 낙상 예방 운동, 어르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때 제가 측정한 장비가 동적 균형 능력. 이런 것들인데, 엊그제 건강운동관리사 갔더니 그걸로 다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20년. 항상 20년을 앞서갔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때 선생님이 강의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이해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간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그분이 여기 계세요. 한번 볼게요. 눈의 안구 근막이랑 이쪽이랑 연결돼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안구 근막이요. 안구 근막이 뒤쪽으로 해서 후두하근으로 해서 표면 후방선이고 이게 우리 경락에서는 방광경이야, 여기가. 근데 선생님이 자꾸 발을 이렇게 쓴다? 이거 선생님 봐라. 발 뒤꿈 이분은 40년 전에 발목을 다치신 분이에요. 우리 이대 후배님이시고요. 음, 진짜 너무너무 거의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웰빙밴드 초창기 때 웰빙밴드를 그때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분이 무용 전공자셨고 발목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왼백으로 신부열 치료 좀 효과가 더 빠르거든요. 해주고 지금 엄마들의 몸 공부가 표시에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표면 후방선, 방광경 풀어주면서 발 움직임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멘트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시 봅시다. 눈의 안구 근막이랑 이쪽이랑 연결돼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안구 근막이요. 안구 근막이 뒤쪽으로 해서 후두하근으로 해서 표면 후방선이고 이게 우리 경락에서는 방광경이야, 여기가. 근데 선생님이 자꾸 발을 이렇게 쓴다? 이거 선생님 봐라. 발 뒤꿈치 좌골결절이 일직선이고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잘 갔다 왔어? 발 뒤꿈치 좌골결절이 일직선이고 공간이 있어야 인벌전이 돼. 이때는 이게 이렇게 교육 자료로 쓰일지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랬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뉴만 책에 제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캘케니우스 본 여기 발뒤꿈치 뼈 그 위에 거골이라고 테일루스. 라틴어로는 테일루스가 바로 앵클이에요. 발목이에요. 테일루스가 구르기 때문에 티비아, 경골과 사이에서 구르기 때문에 발등 이렇게 움직임, 돌시플렉션, 플란타플렉션이 나오는 거고 그 거골 밑에 공간에서 이게 바로 서브웨이, 지하철처럼 서브, 뭐예요? 아래라는 거죠. 탈루스 아래에서 인벌전, 이벌전이 나와서 발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티눈도 있고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가 부어 있어요. 붓고 딱딱해. 불편하대요. 저 이분 금세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인벌전이 될라 그래. 인벌전이 되고 이벌전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좀 될라 그래요. 그리고 손은 긴장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끝났어. 조금만 움직여보세요. 뒤꿈치를 먼저 밀어내려고 하고, 그쵸. 그 다음 발목을 약간만 밀어보세요. 뒤꿈치 밀고, 동시에 발등. 보통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유지한 채로 발등을 조금만, 예, 맞아요. 조금 전에 한 테일러스가 굴러야 돌스 이게 더 앞쪽이니까 볼게요. 아, 뉴만 선생님 이게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우리 지희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일까? 2009년, 10년 이럴 것 같아요. 뉴만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이고요. 뉴만 선생님한테 저는 진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5월에 또 오세요. 어깨 파트 강의하신다고 하는데, 하여간 뉴만 선생님의 뉴만 키네지올로지 책을 보시면 지금 이 설명이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 근막의 대가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 우리 같이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한 테일러스가 굴러야 돌스 플렉션이 나오고 플란트 플렉션이 나오는 요거거든요. 테일러스 그리고 거골이 이 테일러스 거골이 딱 요 위치예요. 그 위에가 티비아 본, 정강이에 있는 뼈고, 이 테일러스가 굴러야 발등이 이렇게 족배굴, 족저굴, 돌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 나온다. 테일러스 밑이 서브탈라 조인트고 거기가 서브탈라 조인트, 테일러스 밑이 서브탈라 조인트 아래쪽, 거기서 뭐가 나온다? 움직임이 거기에서 이벌전이 나오는 삐는 발, 반대로 삐는 발. 우리 이쪽으로 많이 삐는 이유가 테일러스의 각도 때문에 자꾸 우리 이쪽 인벌전 쪽으로만 삐는 거예요. 삐는 발, 반대로 삐는 발. 근데 이분은 이렇게 뼈겠지.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잼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근데 그 부위가 뜨끈해질 거예요. 아, 이걸 좋아하는, 왼백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를 채우면 이게 보통 치료사의 손목에 채면 치료사의 손을 통과하기 때문에 치료사 손이 따끈해져요. 그래서 그 따끈한 자극을 치료를 해주니 뭔가 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고 좋게 느껴지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왜? 치료사를 거치면 그 열이 치료사한테 더 직방으로 가는 거고 치료사의 손목이 느슨해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중립관절 이루지 못하고 치료하다 보면 치료사 손목만 다 나가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환자의 관절에 채워야 되는 거지. 그쵸? 그거를 움직임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유착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열이 집중된대요. 그 부분이 뜨거 할 수 있대.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낮은 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리는 게 어떨까 느낌을 물어봐 가면서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쪽에 무릎을 살짝 이걸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손을 끼고 뭐냐면 수동적으로 해줄 수도 있죠. 관절 가동술 치료사들이.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치료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치료실에 와서만 그 움직임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질 좋은 움직임 학습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치료실에 가야 돼. 그걸로 효과를 진짜 치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그래서 어떻게? 끼우고 쥐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카팔이 그러니까 손 허리뼈가 손바닥에 다 펼쳐지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항상 내쉬는 숨으로 발바닥에 이 내재근을 다 펼칠 거예요. 내재근을 펼치는데 여기에 얘를 두는 거예요. 발바닥에 메타타잘본 내재근이 붙어 있는 그 부위에 둘러서 어떻게? 그 부위는 선생님들 유착선 기억나시죠? 림프가 흐르지 못하는 부위. 거기는 아까 봤던 표층근막과 심층근막이 붙어 있는 부위. 거기는 정말 신부의 근육의 영향을
밖에서 주기 좋다. 만약에 폼롤러를 하더라도 그런 부위를 타겟으로 하면 좋겠죠. 웰빙 밴드는 주로 그 부위를 타겟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유착선이 우리 머리 이쪽 후두학은 쪽 아까 마이오듀랄 브릿지에도 있지만 장골 등에도 있고요. 우리 둔부, 좌골결절, 앉는뼈에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부위를 타겟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손바닥, 발바닥도 정말 훌륭한 유착선인 거야. 여긴 지방이 없잖아요. 바로, 바로 자극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를 많이 움직여주면 움직여줄수록 여기는 정말 감각 수용체들이 많은 곳이기에 우리 무의식의 뇌, 손해로 실시간 정보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는 뭐 하는 곳이죠? 예측하는 곳이야. 피드 포워드로 우리 움직임을 잘 나오게 실시간 정보를 많이 받아서 대뇌랑 같이 콜라보해서 움직임을 모터 플래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뇌거든요. 그걸 막 어렵게 손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어려운 손해를 왜 외우고 있냐고, 뭐, 버미스 막 이러면서 나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아. 그냥 관절이 많은 부위를 수시로 움직여주세요. 호두알 굴리듯이. 우리 어르신들. 밤에 자기 전에 호두 먹고 자는 거. 나는 그런 미신을 제발 좀 갖다 버려. 자기 전에 먹지 말아야지. 뭘 먹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밤에는 정말 부교감 신경이 온전히, 뭐에? 잠에 다 집중이 돼야지 소화하고 있으면 안 돼. 그쪽으로 혈액이 장 쪽으로 막 가면 안 돼. 그쵸? 막 싸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혈액이 어느 쪽으로 분배가 돼요? 뇌랑 근골격계. 그래 어떻게 잽싸게 도망가니까 싸우거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근막에는 교감신경계가 엄청나게 많이 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왜? 혈류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선생님들이 잘 다루고 싶으면 근막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정혜선 선생님 이 그림 올리셨죠? 응. 본인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그 문신혜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속 박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반복적인 이야기에 당연히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근막이라고 하면 그런 구조적인 모형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오늘 보면서도 이제 저는 암 환자분들도 보고 일반적 재활 환자분들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아까 단톡방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막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근막 슬라이딩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그런 장력들을 저장하고 분산시키고 그리고 이런 생체 텐세그리티 네트워크라는 거를 한 번 더 이런 부분도 근격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아,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지금 봐. 유착의 표준점.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우리 감정은 근막에 새겨진다. 기억나세요? 굉장히 이제는 보편적인 언어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우울하고 침울하면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당당한 자세라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솔직히 선생님,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교감신경계가 막 항진돼 있으신 분들이 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미주신경통이 안 좋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이러고 제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응. 그분들은 코어가 비어 있어. 코어를 잘 못 쓰세요. 미주신경통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근막에
새로운 유착선들이 일반적으로 유착선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텐세그리티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에 뭔가 유착점이 있는 거야. 힘을 쓸 때 이상하게 쓰겠죠. 무신 선생님, 우리 웰빙무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흐느적거림을 한번 공유를 해줘봐. 지금 난 어제 자기가 올린 거 보고 내가 이 사람 몸이 왜 이렇게 예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거 나시 입고 올렸잖아. 미쳤나 봐, 진짜. 얘는 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지희를 보여줬거든? 야, 지희야. 무신 선생 몸이 이렇게 예뻐졌다? 어, 엄마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하지. 엄마보다 젊고, 엄마는 맨날 술 처마시잖아. 처마시는 말 안, 술 마시잖아. 응. 내가 나한테 뭐를 했느냐에 따라 내 몸은 달라지니까. 그치? 되게 많이 예쁜, 근데 원래 저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 진짜. 몸이 정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어. 근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깜짝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 그치. 애들이 놀랬죠, 애들이. 애들은 별로고 남편이 놀래는 중이에요. 애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 옷 지희한테 들었다? 자기 아들 90점 받았다며, 영어. 어? 막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했다며. 그치. 영어 관심 없었던 친구인데. 그치. 아까 제가 유튜브 하나 줬잖아요. 알러스 달러스, 뭐, 이렇게 사이버 모빌리티. 강의한 게 제 딸이고요. 지금 영어 줌으로 티칭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홍보야, 홍보. 지금 1대1도 하고, 다대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요거 산전산업 끝날 때쯤 되면 하이퍼 모빌리티 이쪽으로 강의 한 번 더 부탁을 해보려고 그래요. 더 내용 더 심화돼서 해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로버트 슐레 박사님이 나보고 영어 공부하라는데 2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올해 12월에 오실 텐데 또 버벅거리면 나보고 너 2년 동안 뭐 했냐 그럴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같이 영어 공부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때 또 같이 공부했으면 싶어요. 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 저 정말 좋아했던 그림이에요. 이제 앞쪽으로 가볼게요. 음, 앨러스 달러스 증후군. 아이고, 지금 이거 녹화 한번 드릴게요. 예림님 나가셨구나. 음, 네. 예림님이 녹화 한번 드릴게요. 왜 이걸 오늘 펼쳤냐면 사실 예림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음, 그 전에 같이 이야기 나눌까요? 일요일에 강의 같이 들으셨던 분들 중에 지니킴 선생님 강의할 때 들은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연아 선생님, 홍지연 선생님 밖에 있었고, 예린님도 지금 나가버렸고. 아휴, 정말 안타깝다. 다음 주에 얘기할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면, 아니, 본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 지금.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본인이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쪽 파트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살짝 보시면요. 이 파트 읽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할 거예요. 음, 몇 챕터? 6.3이에요. Hypermobility, Hypermobility Spectrum Disorders and Hypermobile Ehlers-Danlos Syndrome. 제가 드린 그 영상, 여기 보면 베이튼 테스트가 아까 봤던 그게 이거고, 이게 9점 만점에서 몇 점인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과가동성 스펙트럼 장애와 과가동성 엘러스달러스 증후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징후, 심텀 및, 사인 및 증상, 심텀. 심텀은 본인이 호소하는 거고요. 사인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질환이겠다.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랬을 때 근골격계 그리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요거 미리 좀 봐두시고요. 조금 전에 한 페어리스도 음, 제가 잠깐만, 어, 제가 이거를 먼저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진이킴이 강의를 할 때 비뇨기계의 문제점, 그래서 아까 방광 탈출 된 어르신 61세 어르신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셨대. 결론은 골반장기 탈출증. 음, 그 외에 22살짜리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해주시고 그 하이퍼 모바일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율신경 장애랄지 골반 기전 탈출, 골반 장기 탈출 또는 방광염 그리고 잦은 빈뇨, 그리고 요실금. 이게 도대체 뭘까? 음, 이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베이튼 테스트로만 해서는 또 헷갈린다. 왜? 이 과가동이라는 게 과가동이어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과가동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까지도 갈 수 있거든.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로컬라이즈드 하이퍼모빌리티가 있고 제너럴라이즈드 하이퍼모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9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하는 건 제너럴라이즈드 하이퍼모빌리티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죠. 로컬라이즈는 뭐냐면요. 김양순 선생님이 나는 로컬라이즈드 하이퍼모빌리티를 보거든. 근데 진이김이 그 얘기를 딱 했어. 보통 발목이 그렇거나 아니면 힙 조인트가 그렇거나 뭐 어디가 그래 곡서부의 한 부위가 과가동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흉추가 굉장히 뻣뻣하고 막 여기 뻣뻣한데 그러면 본인은 절대로 하이퍼모바일하지 않다고 엄청나게 거부한대. 난 그때 딱 우리의 김양순 선생님 이랬거든. 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몸에 유착이 엄청나게 심해요. 왜? 그 과가동을 본인이 보상하기 위해서. 과가동하니 어떻게? 잡아야죠. 아까 엉뚱한 유착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몸이 이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내장기에서 유착이 있으면 이런 걸로 뭔가 질환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신호거든. 우리 김양 선생님 처음에 댄스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필라테스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때 뭐라는 줄 알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죠. 필라테스 선생은요, 뭐 몸을 보여줄 필요 없어요. 말로만 가르쳐도 돼요. 어머, 나 그래서, 그래, 맞아. 물리치료 20년 경력의 팀장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그만큼의 이제 내공이 있으시면. 근데 이번에 와서 댄스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댄스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변할 수 있다. 치료법은 없어도 관리법은 있다.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내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알아차림하면 그리고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반드시 좋아진다.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한국 여성 50%가 문세 선생님 지금 본 바로는 광주여대에서 몇 명 검사했죠, 저희는 자기가? 80% 정도, 100명이라고 하면 7, 50%가 아니라 80%는, 네, 그 7, 80%가 사실은 베이튼 테스트만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순 선생님 같은 사람은 로컬라이즈드 하이퍼모빌리티는 또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맞아요. 한국 여성들 나는 거의 다라고 봐요. 거의 다라고 봐. 거의 다. 그리고 애 낳고 나서 다 망가지고. 생리 때 되면 다 죽고. 생리통에, 자궁근종에, 자궁내막증에, 무지외반증에, 응?
그리고 여기 목, 두통, 편두통에, 소화장애, 위식도 역류염에 책 읽어보고 싶죠? 아까 6점 몇이었지?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근막이란 무엇이며, 왜 근막 결함이 이렇게까지 이럴 자율신경계의 대환장잔치, 그리고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을까?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이랑 왜 친해졌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이게 굉장히 흔할 수 있다.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만 몰라. 왜? 연구를 안 하니까. 유럽에서 이게 먼저 연구가 됐고,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는 지니킴 선생님이 이번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사이어티, 엘러스달러 소사이어티 그쪽에서 이 하이퍼모어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그 환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피지오에게 정말 감사한다. 왜? 물리치료사 아니면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근감소증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근육질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 내 딸도 마찬가지고 몇 년 안에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지오에게 감사한다. 막 이러거든. 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니 지니킴이 뉴럴로지스트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 이러이러하니까 너 편두통 환자 볼 때 좀 검사 좀 해봐. 그랬더니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랬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2023년도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야, 지니킴, 나 every single patient 모든 환자에게 베이튼 테스트 다 한다. 편두통 있고 좀 어디 가도 도로 떠돌아다녀도 해결 안 되는 여자분들 보면 다 걸린다. 음. 또는 로컬라이즈드까지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막 내가 2시간 수다 떨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지휘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워커 워킹 홀리데이 나 그거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 내가 호주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워킹 홀리데이가 언제 생겼냐면요. 내가 그 나이를 딱 지나고 나니까 생겼어. 우리가 그 나이다? 음, 내가 그걸 안 갔겠어? 가고도 남겠지? 내 나이가 그거 끝나고 나니까 딱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 애가 19살 됐거든요, 이번에. 성인 됐거든요. 성인부터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내려고. 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해야 돼요. 이걸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이 정말 강조하셨고, 그래서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이랑 막 제가 하루 정도 수다를 떨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 사람을 꼬시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뭐라고 했냐면, 저도 박사님 같은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금막 학회에 와서 너 발표도 해라. 그래서 그날 완전히 내가 그 다음에 알아 누웠잖아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아도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그 2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 근막이란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지금 선택한 이 책은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대학 교수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하면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거든. 응? 줄 서서 인기 있는 논문 쓰는 걸로 해서 그걸로 억셉 받아야 되고, 위에 총장, 이사장 눈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을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면요. 정말 시간 낭비 하시는 일밖에 안 돼요.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이건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아프기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진짜로. 대부분 그렇게 됐고. 자유롭게 지금부터는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바디 리패터닝 할 때 그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한 분씩 지금까지 같이 제가 막 이야기 나눴던 거, 그리고 이 근막 그 끝없는 여정 책을 사서 조금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아예 사지도 못한 분이 있다면, 음? 본인 느낌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문신혜 선생님 근막이 좋아지는지 모르고 그냥 저희 조언을 따른 환자들이 버섯목 증후군이 사라지고 야간뇨도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이 봐와서 이젠 신기하지도 않죠? 음. 버섯목 증후군은 뭐라 그랬어요? 숨을 팍 참으면 횡격막이 아래에서 심장을 잡아 당기고 내려가 있죠? 심장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경추. 그리고 여기 늑골에도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쪽 늑골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 지인은 이쪽 늑골이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 좀 호흡장애가 있거든? 음. 근데 이쪽 목 쪽에서 그 사람이 정말 버티는 거죠. 밑에서 끌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내쉴 수 있는 그 습관. 길게 내쉬는. 그래서 뮤잉, 허밍. 혓바닥을 펼치고 코로 길게 내쉬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요번 주 일요일에 실습 지금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강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왜 실습을 제가 결심을 했냐면 지금 예림님이 나갔거든요. 예림님 오라고 하려고 내가 실습 잡는 거예요. 다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확인 다 해드리고 바로 좋아지거든? 진짜 100% 바로 좋아져. 지금 방광통 때문에 지금 일찍 자야 된다고 아까 미리 얘기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방광은 빅tim일 수 있다. 그냥 희생자.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범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본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용감하게. 지니킴 수업 끝나고 지니킴 환자로 간 거거든요. 방광통 때문에. 아우, 내가 다 털어버렸네. 어떡하지, 미안해서. 근데 뭐, 어제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 환자로 갔는데, 진짜 마이크 잡고. 근데, 진익균 선생님 강의를 다 듣고 보니, 내가 이 환자인 것 같다. 하이퍼모빌리티가 내 케이스인 것 같다. 이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잡아왔잖아. 납치해온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에 만나서 좀 테스트 많이 해보고, 몸통 안정화 테스트 하고, 그리고 좀 뭔가 해나갈 수 있는, 방광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 일요일.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이 녹화본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산전산후운동 전문가 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대면 실습이 서울에선 세 번 있죠. 4월 19일, 5월 3일, 5월 17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창원에서 6월에, 그리고 6월에 서울에서 한 번 더 있다. 그리고 나서 전주를 마지막으로 대면 실습은 끝나요. 6월에. 그리고 7월 첫째 주 일요일에 산전산후운동 전문가 과정 전체적인 이론 8시간 강의를 해요. 거기에 골반 기저 정말 자세히, 자율신경계, 그리고 소변 조절하는 거, 그 외에 몸통 안정화 테스트, 여성 호르몬과 근막과의 관계, 자율신경과의 관계,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그럼으로써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 장애 제가 중 강의했던 유튜브 링크도 드릴 거거든요. 3회 했던 게 있어요. 갱년기 장애. 그거 링크도 드리고 그걸로 좀 공부할 수 있게. 저랑 공부할 때는 지금 공부 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죠? 좀 그만 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줄까 말까 생각 중이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어. 그래서 잘 이제 이거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엔 이 하이퍼 모빌리티 그래도 주시면 감사해요. 알았어요. 하이퍼 모빌리티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근막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끔 하고 정말 크게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 음, 이게 재미야. 공부의 기쁨, 재미는 정해놓은 틀대로 그냥 이거대로 꾸역꾸역 아니거든. 우리 인생은 되게 짧아요. 하루 24시간 너무 짧고요.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 80살인 것 같아. 그 이후까지 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강의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의도를 가지고 그 한 발 한 발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홍정신 선생님하고 엄청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 다 열심히 살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의도, 목표의식 없이 정말 그냥 소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진화는 뇌를 키웠어요. 더 머리를 쓰기 위해서 뇌를 키웠단 말이지. 소같이 일하려고 우리는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지. 응? 머리를 키우고 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어. 뭘 포기했어? 요통, 응? 이런 것들 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의 골반도 포기했잖아요. 골반을 사이즈를 더 키웠잖아. 머리 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냥 루틴을 만들어 놓고 루틴이 있으면 어때요? 편해요. 우리 뇌는 편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냥 그 패턴대로 하는 게 가장 쉬워. 관성의 법칙. 하던 거 그냥 또 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리고 거기서 조금 힘내자, 아자, 노력하자 이러고 산다고. 근데 그걸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한 발짝만 밖으로 나와보잖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하고도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응? 이렇게 노력만 하고 살다간 AI한테 다 먹혀. 지금 그러게 생겼죠? 김미경 난리 났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뭔가 이런 걸 컨텐츠 만들고 막 이런 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니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다.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분은. 워낙에 빠릿빠릿하니까, 뇌를 쓰시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하진 않을지언정 나한테 안정감을 주면서 조금은 튀어나와, 근데 봐요. 튀어나와야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맨날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 요만큼의 원에서만 돌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관짝으로. 요즘은 관짝도 못 가죠? 그냥 화장터에 가서 이제 한 줌의 재로 어디로 흩날릴지 모르는 좀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돼요. 안 하던지. 김영수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문세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직업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나한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음,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선생님도 보니까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까지만 할 거예요, 항상. 15분 남았어요, 선생님. 한 번씩 느낌, 우리 누구부터? 줌 사용자, 김병혜 선생님. 내 제자기도 하니까. 어, 김현 선생님이 진짜 예뻐졌어. 표정, 눈빛. 진짜로. 소녀 돼버렸잖아. 김병희 선생님, 시켜야지. 병혜, 빨리 마이크 켜고. 어떻게 김병희 선생이 내 제자인데, 물리치료. 김영수 선생님 직원이야. 필라테스 선생하고 있어. 진짜.
이런 네트워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빨리 얘기해봐. 저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놀란 게 제가 생리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학창기, 학창 시절에. 근데 엄청 깜짝깜짝 잘 놀랐어요. 그냥 누가 올 걸 알면서도 화들짝 놀래고 엄청 잘 놀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미주신경 톤이 안 좋았구나. 어, 그래서 과다동성이 모르고 살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게 계속 하나씩 이렇게 조금 근데 우리 되돌아오고. 실습했을 때 베이튼 테스트 9점 만점이었죠? 네, 거의 음, 하나만 빼고. 음. 네, 네.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어. 음. 정말 힘든, 그러니까 고유수용 감각 떨어지고, 그리고 뭘 할 때는 항상 의지로 조절을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는 괜찮아요? 소화는 그래도 괜찮아요. 음, 네. 음, 그래서 그랬지. 음. 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됐을지도 몰라. 본인이 몸이 힘드니까. 그런가. 어. 그래도 굴러굴러 자랐어. 굴러굴러 자랐어. 고마워요. 네, 우리 강선재 선생님, 한 말씀. 그다음 이가연 선생님, 윤남숙 선생님, 문신혜 선생님, 그렇게 순서로 갈게요. 음, 그 근막 그 작년 10월 달부터 그때는 정말 어려운 근막인데 지금도 저는 많이 어렵긴 해요. 근데 다시 이제 근막을 한다니까 저는 되게 반가웠고요. 어렵지만 이제 교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고, 앞에 책을 좀 이렇게 봤더니, 나 그래도 이거 좀 듣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좀 용기도 좀 얻고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스스로 조금씩 그냥 용기를 내서 그림 위주로 봐두시면 저랑 같이 책 읽고 나면 책이 또 조금 더 두렵지 않아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진짜 한 5번은 정독을 하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딱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숨이 딱 멎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예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압도돼서 다 망쳐.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게 미주신경 활성화에 엄청나게 좋아요.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얼굴에 보여요. 음. 이가연 선생님? 저도 이제 저도 어려운데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그냥, 나 그냥 특이한 거야, 독특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들이 저는 엄지손가락 여기 닿아요. 양쪽 다 닿고, 보여줘, 예전에, 보여줘, 보여줘, 아, 보여줘. 지금 50살 넘으면 이 정도면 굉장한 거거든요. 아, 강의 중에 지니키는 웃겼던 얘기 할게. 뭐 베이튼 테스트 10대 때는 몇 점 이상이면 이거고 뭐 몇 살부터 이러더니 어르신들은 뭐 4점 정도면 걸리는 거예요. 아니다. 50세 이상이라 그랬지? 나도 50세 넘었는데? 어르신 말고요. 50세 이상. 보여드려요. 50세가 어르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하는 이렇게 건지를 그래. 어, 다 닿는데? 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지금 아까 문신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아요.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었고, 그리고 이전에 학교에서 일할 때 교탁을 짚으면
팔꿈치가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 딴 데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어, 왜 되게 신기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괴물 같아요, 선생님. 되게 징그러워야 하는데 그냥 그게 이제 나는 원래 이런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냥 뭐지? 이게 조금 아까 뭐 어떤 선생님 방광통이 있으셨다 했잖아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사실 생리가 아니라 하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했는데 하혈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뭐라고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3분마다 화장실 가가지고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사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졌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가 이제 명상이나 하자. 그럼 마음이라도 다스릴 수 있겠지 하고 요가 강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모르고 살았다면 그냥 요가 강사여서 저 사람은 요가는 유연해서 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알아야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진리는 나중에 이렇게 밝혀진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고 옛날 어른들 속담에 알아야 제대로 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기쁨. 정말 뭐하고도 못 바꿀 것 같은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도움이 절대 난 별거 아닌 인간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삶의 질을 확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아까 지희한테 그 얘기 했어요. 네가 사람 여러 구했다. 하이퍼 모빌리티로 강의해줘가지고. 그리고 영어 강의해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우리 지희가 그런 애가 아니라 여기 눈가가 촉촉하더라고. 음.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햇번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누군가를 돕다 보면은 내가 언제 아팠나 싶은 날이 오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게 사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책들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전산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멀쩡한 서양의 정말 하이포한 뻣뻣한 사람들도 산전산후엔 하이퍼 모바일해집니다. 산전산후엔. 음? 산전산후라는 얘기를 제가 안 놓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하이퍼 모빌리티, 하이퍼 모빌리티 스펙트럼 디소드, 입덧, 애나로 갈 때까지 입덧하는 거,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그 사람 너무 하이퍼 모바일한 사람이 임신을 했을 거예요. 자율신경계 장애인 거야. 자기들아, 봐라.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토하는 거 뭐야?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멀미하는 거 뭐야?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왜? 시각과 나의 내수용 감각과 매칭이 안 돼. 신경동기화가 안 돼. 그러면 멀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응이 되면 멀미 안 해. 어르신들이 어지럽고 균형 능력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매칭이 잘 되면 또 이게 낙상 예방 운동. 이걸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정말 재밌어지실 거예요. 윤남 선생님, 어떻게 6분밖에 안 남았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저는 예습, 복습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반복되는 말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되고 조금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버섯목 이제 막 이야기하셨던 건 저는 친구들이 전에부터 너 여기 많이 튀어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내가 그렇네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호흡과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른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제 직업적인 입장도 있지만, 이제 들으면서 제 몸도 조금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번 가정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씩 우리 이렇게 대면 실습 때나 뵈니까 이게 참, 선생님 아침에 웰빙 무브는 안 하세요? 아, 응? 출근 시간이 겹쳐서, 그쵸. 해가지고 그 시간을 어,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햇버님이 매일 아침 7시에 20분 정도 같이 그 웰빙 무브 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힘들면 제 거 엄마들의 몸공부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내쉬면서 하세요. 모든 동작에. 내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 당연히 들이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버섯목증후군 진짜 내가 언제 그랬지 싶은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 문신 선생님, 음, 하는 분이 미국에 커피로 잘 안 들려요. 음,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에 가서 작업 치료사가 된 분이 있어요. 마이크가 이상하다. 음, 선생님, 들릴까요? 들려요. 음, 음.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해가지고 이제 작업치료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학교에서 작업치료사가 돼서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런 장애 특수학교 말하는 했더니 아니라고 일반 학교라고. 근데 어, 우리도 물리치료사들도 당연히 애들이 하이퍼 모빌리티 하면 어릴 때 이런 움직임을 하라고 아니면 이렇게 관절을 써야 된다고 안내가 되면 얘네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학교에는 다 간호사 보건교사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물리치료사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 그러니까 뭐, 작업치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또래, 애기들 또래를 보면 주변 애들이 너무 다 하이퍼 모빌리티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인데, 엄마들도 난장판이고, 마찬가지 엄마들도 많이 힘든 몸들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이 당신이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쓰면 돼. 너무 어렵더라. 아무튼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런 사회적 그런 국가에서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당신이 논문을 잘 쓰면 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이따 이 얘기 꼭 해야지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분 얘기해야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유리안 선생님,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죽겠거든요. 근데 조금씩 임상원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실 말 너무 잘해. 나 되게 매번 깜짝깜짝 놀래. 뭐야. 지금 끝이야. 진짜. 홍지연 선생님, 네, 논문을 잘 써야 된다 소리만 어떻게 귀에 남아있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끝났어. 꺼졌어. 마이크가 자꾸 꺼져. 문신혜 선생님께 아주 엄청난 빅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논문 쓰는 모임으로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차익바디에서 우리 홍정 선생님이 논문 석사 논문 잘 써주고 박사 준비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또 선생님들 모임해서 지금 이가연 선생님도 논문 준비하고 이게 논문이라는 게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응?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이나 환자를 대응을 할 때도 항상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론화하는 거잖아요. 과학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삶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이 써놓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하듯이 한 번 더 그냥 재탕하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잘 쓰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논문들이 쌓이면 그걸 근거로 정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이 괜찮으면 자꾸 그걸 선행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근막에 대해서, 근막의 시대가 올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논문이 엄청나게 선행 연구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가시길 바래요. 네. 우리 윤혜진 선생님 정신 없었죠? 음,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아, 음. 근데 저도 이제 그 베이튼 테스트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유연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특징 두 가지가 이제 무릎을 항상 백니를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골반이 항상 너무 과하게 안테리얼 틸팅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관절이 과하게 조금 하이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선생님 물리치료사고 작업치료사입니다. 작업치료사. 지금 네.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운동은? 운동은,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좀 음, 홈발레를 하고 있어요. 손발레. 네. 그러면 선생님 백리에 그렇게 하이퍼한 그런 것들을 조절을 지금 잘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정성을 막 락킹하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잘 됐어. 요번 주 일요일에 네. 아주 잘 됐어. 예, 재밌게 우리 같이 실습해봐요. 아, 네, 네네. 네. 우리 아무튼, 햇번님, 네. 네, 햇번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아까 응. 윤수리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려고 있다가 아, 이야기를 계속 듣더니 응, 재밌대는 거예요. 어. 4학년짜리가. 아, 근데 알아듣는 거 있어? 걔는 몇 살 때부터 내 강의 들었죠? 5살 다섯 금막스 살. 클라이딩. 어, 그러- 당연하지. 몇 지금 년인데. 잘하고 하는데도 엄마 너무 재밌어 해서 녹화본 있으니까 보여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느끼는 거로 그냥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 관리하지 않을까. 그냥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돕는 것도 있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좀 잘 살았으면 저처럼 힘들지 않게 이런 마음인데 아이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햇번님을 처음 만난 우리 엄마들의 문공부 책의 사례자이고, 이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음, 방광통으로 아까 들어왔다가 힘들어서 나간 선생님이 네. 녹화본 볼 때, 어, 네.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저는 엄마들의 몸공부 사례 5에 해당하는 환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아이 셋을 크게 낳았어요. 4.3, 4.26, 4kg. 그렇게 낳다 보니까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도 서 있기가 힘들었었고 밑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던 상태였고 셋째는 도저히 못 낳겠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낳았는데 낳고 나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오니까 이제 밑이 빠질 것 같아서 서 있지를 못했고 알고 보니 자궁하수였는데 아산병원에서는 약하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 케겔 치료. 를 하는데 그걸 하고 아닌 것 같아서 전전긍긍 하다가 체력이 높아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여자는 체력 이런 북토크에 갔다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임상호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골반 쪽에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고서는 만났는데 희한한 게 누워가지고 위로 기지개 펴봐라. 뭐 스쿼트 해봐라. 발바닥이랑 제 몸을 다 훑어봐서 신기하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너무 약해서 과하게 긴장하다 보니 안 좋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완부터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게 저는
아, 이렇게 접근하면서 탐구해 간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문가 같죠? 네. 음, 전문가가 되셨고, 정말 많은 아,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맡겨가는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더 힘들지만, 하자면 제가 하, 방과후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날 수 있었던 건 특수학교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서 제가 그걸 하는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엘러스 달러스 아이들 걔네들이 과가동성이 많고 그 아이들이 자폐가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기 가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유연하고 진짜 이게 너무 심한데 걔네들한테 밴드를 제가 한번 묶어줬는데 처음에 묶을 때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저한테 밴드를 계속 묶어달라고 해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 뭐가 느끼는 바가 있나 봐요. 표현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서 관찰하고 있는데 트램폴린 탈 때 여자애들 밑이 젖어요. 여기가. 중3, 고1 여자애들인데.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제 눈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 다 과가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했습니다. 우영우가 하는 막 이렇게 뻗치는 손, 막 네, 귀, 어,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 하이퍼모바일한 거에 대한 그 관리법을 공부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요. 하이퍼모바일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근막이 더 잘 유착돼요. 그래서 근막을 잘 움직여지게 슬라이딩 되게 도와주는 거, 그것과 관절의 안정성을 찾는 방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다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끔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을 관절별로 코어 운동을 해주는 거. 어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습을 통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손혜원 선생님, 마지막, 음, 아, 네. 행, 음, 음, 아이쿱, 저는, 선생님, 아이쿱, 네. 아이쿱에서 지금 이침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엄마들에게 순환 운동 안내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공부가 너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렵다 느끼실 거예요. 그 와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팁을 준 게 괴산 자연드림보다는 수원 어디로 가서 강의하라고 그때 그랬잖아. 어, 그 아이디어 정확하게 다시 주시고요, 단톡방에. 그리고 저는 뭐냐면 선생님이 잘하면 돼. 어, 자연드림 이쪽에 그 힐러들이 암 환자들 교육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음. 네네. 그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정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지니님, 지니 작가님이 좀 같이, 어, 좀 같이 이렇게 하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생님 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용어가 익숙해서 오늘 계속 이 챗GPT를 막 용어 이런 거 계속 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근막의 스트레치 과정에서 림프관이 열린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그 알굽 조합원 중에 지금 유방암으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꽃꽂이 강사님이신데 너무 심해서 그 고통증을 잊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겠다 해서 그 꽃가게를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 축하 의미에서 가서 뵀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부종이 그러니까 원래 좀 통통하신 분이었는데 딱 봐도 부종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 이제 잘 모르니까 암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암에 걸리면 그냥 살이 이렇게 쫙 빠지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를 들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부종이 심한 그런 걸 케이스를 좀 보게 됐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뭐, 아, 좀 몸이 좀 좋아지시면 맨발 걷기가 염증에 많이 좋다고 하는데, 그봄 되면 좀 이렇게 그 접지를 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권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런 지금 여유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거 좀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그분의 좀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차근차근 열 수 있는 좀 기회가 지금 됐으면 말씀 중에 좋겠어요.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는 게 항암 중에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쫓기면서 하는 거 최악이고요. 두 번째, 맨발 걷기는 저는 이순희 작가님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큰일 납니다. 맨발 걷기 하시면 항암 중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떠오르는 얘기고요. 그 부종은 횡격막 호흡이 기본이고 부교감 신경이 잘 활성화되면서 정말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이 되게끔 그래도 누워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꽃꽂이 그거 하실 때에도 거기서도 앉아서도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어깨뼈 움직임을 목 스트레치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작업 중에도. 맨발 걷기는 작정을 하고 여기를 비우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움직임은 언제 어디서나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만 산다. 그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유방암이니까 부종이 하지부종 쪽은 아니시죠? 음, 저는 일단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일단 부었어요. 얼굴을 딱 봤을 때 예전보다 너무 부어 있다. 그리고 손목, 그러니까 다 음, 전체적으로 다 부어 있다는 게 딱, 그분을 4월 26일 날 데리고 그 코엑스에 오시면 좋겠다. 정연아 팀장님이 지금 딱구나. 정연아 선생님이 그날 와서 림파테이랑 시연을 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암요양병원에서 림프 MLD도 하고 림파테이 가지고 치료하는데 부종이 탁월하거든. 그날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 또 그런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 마음이 안 좀, 열리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어. 그걸 그래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선생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이거를 뭐뭐 하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무슨 얘기 들었는지 신천지라고 얘기 들었어. 신천지. 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정도까지냐면 정확한 정보 전달인 거예요. 정확한 정보 전달. 이대로 부종을 그대로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사람이 의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부종 계속 몸이 붓는다는 건 횡격막 호흡이 안 되고 있다는 아주 아주 간단하고 쉬운 증상 체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디가 망가지나요? 골반 기저 망가져요.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면 골반 기저가 횡격막이 내려가면 골반 기저에 밀려가고 같이 움직이는데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건 골반 기저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림프순환 정말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골반 기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안 좋아질 경우엔 방어 기제로도 쥐어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여유가 없어. 이거는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악순환의 터널로 그 사람은 들어가 버리게 돼요. 골반 기저가 잘 이완될 때 명료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는 골반 기저까지 미주신경이 내려가요. 부교감 신경의 미주신경이 목을 타고 횡격막을 뚫고 식도와 함께 내장기를 타고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뇌에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최고의 신경이에요. 감각 신경이에요. 이게 잘 주행을 해야 내 몸의 염증 조절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전달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야. 음. 그래서 병원이나
암 환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정확한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들이 있어야겠죠? 없어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더라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이거는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을 또 좌절시키는, 물론 그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암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자 하자 너도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화이팅이 아니에요. 충분히 잘했어. 너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네 몸이 뭘 원하는지. 그 여유를 자꾸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안타깝죠. 이진희 작가님 데리고 가세요. 이진희 작가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행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감사일기 쓰시고 그리고 저랑 림프신안 운동 전문가 과정 암 경험자로서 하시고 원래는 정말 만보 걷기 하던 분이 맨발 걷기로 바뀌긴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조마조마하긴 해요. 왜냐하면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맨발 걷기는 그것도 서울에서 이건 참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분이 이제 느끼는 삶으로 돌아서셨고, 그리고 지금은 코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라면 워낙에, 그 코칭이라는 용어를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건 참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부종 관리하지 못하시면 누군가에라도 의지하셔야 되거든요. 부종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종 관리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섬유화돼서 진짜 코끼리 같이 여기가 다 굳어요. 내가 빼고 싶을 때 빠지질 않아. 지금은 빠져. 빨리 부종 관리하면 그걸 꼭 그 정도는 전달을 해 드려야 되고,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 정도는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해요. 아, 일단 좀 안타깝다. 제가 많이 배우고 좀 알아서 좀 주변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예. 근데 조심은 하셔야 돼. 너무 또 하면 또 만약 막 윽박지르고 강압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화가 나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자꾸 화가 나요.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저는 자꾸 뭐 약 사 먹고 이러지 말고 박람회를 자꾸 가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나, 어떤 정보가 있나.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는 꼼지락거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자꾸 하게 돼. 그런데 좀 노출시켜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30분에 끝낸다면서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셨잖아.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녹화본 공유 드릴게요.